유튜브 채널 시작한 지 1년 됐는데 아직 성과도 없고 우리 브랜드를 녹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시는 마케터분들 많으시죠. 다른 채널들을 보면서 어떻게 운영해서 인기 있는 유튜브 채널로 성장시켰는지도 궁금하신 분들, 다른 채널들을 볼 때 그냥 감상하는 게 아니라 성공 요인에 대한 분석과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만 도출할 수 있다면 우리도 성공적인 채널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 뜨는 채널의 성공 요인을 한번 알아볼게요. 노래를 이용한 웹예능, 방송인데요. 이 콘텐츠의 다른 점은 바로 보셔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촬영 기반으로 이루어진 콘텐츠가 아니라 그래픽을 활용한 콘텐츠고, 거기에다가 중독성이 아주 높은 멜로디와 가사를 갖고 있는 인기 콘텐츠 방송인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이 콘텐츠의 가장 큰 특징이자 인기 요인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첫 번째로는 우선 신선한 포맷입니다. 그래픽으로 제작된 영상과 중독성이 높은 멜로디로 실사 영상의 피로감을 느낀 유저들한테 큰 인기를 이끌고 있다는 점인데요. 콘텐츠를 제작할 때는 이 피로도라는 부분을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히 말해서 어디서 본 것 같은 지겨운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하이퍼 리얼리즘이라는 특징인데요. 꼭 내가 겪은 것 같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내가 뭔가 미처 그 상황에서 말을 하지 못했던 그런 행동들을 속 시원하게 보여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약간 이상하지만 마치 내 얘기 같은 공감되는 캐릭터들이 나온다는 점이 시청자들을 자극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매, 서로 모르는 사이, 직장 상사와 후임 이런 식으로 다양한 컨셉으로 다양한 타깃을 갖고 있어서 타깃의 제약을 크게 받지 않는 컨셉의 장점을 갖고 가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인 실사 촬영의 콘텐츠를 벗어나서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재미를 주는 것이 특징인 이 채널은 그래픽이라는 포맷, 또 그 안에 하이퍼 리얼리즘이라는 내용 두 가지 모두 다 사람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성공한 채널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콘텐츠를 기획을 할 때도 사람들이 피로도를 느끼고 있는 건 무엇인지, 또 그 내용 안에서 공감을 사려면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렌드를 경험하는 김용명, 크크루빙뽕인데요. 아직 Z세대를 모르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채널처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트렌드를 모른다면 따라서 직접 경험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크크루빙뽕은 그 Z세대의 신조어인데 혹시 모르시는 분 안 계시겠죠? X세대의 김용명은 자기와 다른 세대의 문화를 체험해보고 배우는 과정을 담고 있는 콘텐츠입니다. 이 채널에서 김용명이라는 사람을 왜 콘텐츠 출연자로 선정을 했을까요? 그것도 트렌드와 연관이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그 트알모 김용명은 10대, 20대 트렌드를 하나하나 직접 경험해보고 알아가는 웹 예능입니다. 이 채널을 보면 그 Z세대 문화를 배우면서 매번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요. 사뭇 진지하지만 그 태도가 오히려 웃음 포인트를 자리 잡으면서 누군가는 싫어할 수도 있는 경험이나 아니면은 어렵다고만 생각하는 트렌드를 정면 돌파해가지고 Z세대들한테 극호라는 칭송이 붙었습니다. 크크루빙뽕은 대학내일 캐리돼서 만드는 콘텐츠인데요. 과연 그 광고 대행사에서 만드는 콘텐츠답게 소재 선정이 인기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요. 인기 요인 첫 번째는 세대를 아우르는 소재 선정. 그 Z세대들한테는 자신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문화지만 아저씨들이 따라하면은 뭔가 어딘가 벅차 보이는 그 포인트. 그리고 M세대들이나 X세대한테는 마치 내 얘기 같다, 나도 저렇게 어려운데 라는 그런 공감을 유발하는 점이 인기 요인이라고 봅니다. 김용명이라는 개그맨 아저씨가 단지 옛날 아저씨라고 추부되어 있다면 지금은 반대로 같이 공감하고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을 대신 해주고 소통하면서 채널을 성장시키는 하나의 캐릭터로 자리를 잡은 거죠. 두 번째는 검색에 유리한 소재 선정입니다. 유튜브는 검색 기반 플랫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뜨는 트렌드나 키워드를 이용해서 만들면 당연히 노출에도 유리하겠죠. 이런 알고리즘에 유리한 기획 또한 인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Z세대들의 마음을 사는 거는 오랜 시간에 오랜 투자가 걸리겠지만 성공적인 마케팅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과 직접 소통을 하고자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 채널의 성공적인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용진건강원입니다. 용진건강원은 구독자 수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15만, 평균 조회수는 60만 뷰, 최고 조회수가 265만 뷰를 찍을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는 채널인데요. 2023년에 가장 주목받는 채널이기도 합니다. 용진건강원은 건강원이라는 컨셉으로 만들어진 예능 토크 프로그램인데요. 건강원이라는 단어 때문에 전문적인 상담을 해주는 컨셉 같지만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약 대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콘텐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보고 그 예전에 무릎팍도사가 생각나기도 했어요. 아, 왜 인기가 많지? 왜 급부상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사람들이 이용진 덕분이다, 인기 아이돌들이 나와서다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성공 사례 분석에서 그렇듯이 잘 되니까 나중에서야 덧붙인 요인이라는 느낌인데요. 제가 분석해봤을 때는 가장 큰 성공 요인을 두 가지로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극적이지 않은 토크쇼라는 건데요. 한 명의 게스트를 데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뽑아내는데 클래식해 보이지만 이게 오히려 신선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는 이런 프로가 없으니까요. 라스처럼 여러 명이 나와서 가십성 이야기를 하는 프로가 이제는 좀 피로감이 생기고, 예전에 무릎팍도사와 같이 한 명을 두고 팩트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제작진 입장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기획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형식을 그냥 딱 버리고 깊이를 더하자라는 방식이 관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소재의 신선함인데요. 다른 방송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모습을 출연자에게서 이끌어내는 점입니다. 레드벨벳 슬기가 나왔을 때는 아예 대놓고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방송에서 하는 거 절대 하지 말라고. 당장에 조회수를 높일 수 있는 소재거리를 찾아서 무리수를 던지는 게 아니라 남들이 다 다루지 않았던 소재를 다룬다라는 점입니다. 고민상담 프로라고 하면 고민을 진지하게 해결해줘야 된다는 TV 프로그램이 정해놓은 암묵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편하게 다가가서 진지하지만은 않은 뜬금없고 자연스러운 해결책이 주는 용진건강원의 특징을 보고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콘텐츠가 오히려 너무 많은 장치로 인해서 피로감이 생기지는 않을지, 그리고 조회수가 잘 나온다는 이유로 남들이 하고 있는 걸 그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공한 채널과 그 채널이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성공한 채널들을 한번 보면 어떤 요소가 있는지 분석해보고 적용해보는 것도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팔레트 법칙에서 다뤘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